2008년 겨울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35평 거실에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떠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유진의 번호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설마 그럴 리가.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목구멍으로 침이 넘어가지 않았죠. 유진은 그 번호를 누르고 싶었지만 차마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만약 여자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만약 정말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12살 아들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오기까지 2시간. 유진은 그 시간 동안 집안을 뒤져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남편의 서랍부터 열어봤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죠.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신용카드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꽃집. 유진과 함께 간 적이 없는 곳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6개월 동안의 것들이었죠.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앞이 아찔해졌죠. 옷장도 뒤져봤어요. 남편의 정장 주머니마다 손을 넣어봤어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유진이 사준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 냄새였죠. 아니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차 안까지 뒤져봤어요. 조수석 밑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유진은 단발머리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긴 생머리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말이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차가운 지하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금방 말라버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돌아오는 소리였죠. 재빨리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되니까요.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와,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상시처럼 말했어요.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해. 아이는 역시 예민했어요. 엄마의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챘죠.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나 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12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약 먹어야지. 내가 따뜻한 물 가져다 줄까? 민준이의 순수한 배려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민준이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 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언제 회식이 있다고 했나요? 아마 그 여자와 함께 있겠죠. 저녁을 차려놓고 민준이와 둘이서 먹었어요. 입에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엄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응, 괜찮아. 빨리 먹어.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늦을 것 같다. 먼저 자. 짧고 차가운 문자였어요. 예전에는 사랑해라는 말도 함께 보냈는데 유진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밤 12시, 1시, 2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달콤한 향수 냄새도 났죠. 아직 안 잤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다렸어.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뭘 기다려? 일찍 자면 되잖아. 남편은 넥타이를 풀면서 무심하게 말했어요. 당신.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돌아봤어요. 표정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다른 여자. 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죠.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당신 휴대폰에 다른 번호가 내 폰 뒤졌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우연히 봤어. 여보라고 저장된 번호가. 그게 너 번호 아니야?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알고 유진도 알고 있었죠. 내 번호는 따로 있잖아. 착각이겠지.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어요. 남편의 반응으로 확신할 수 있었죠.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은 침실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가 깰까 봐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우자 등을 돌렸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남편의 체온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12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남편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어요. 커피 탈까? 유진이 물었어요. 됐어. 늦었어. 차갑고 짧은 대답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유진이 탄 커피를 마시고 나갔는데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유진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이제 어떻게 하지?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마치 유진의 마음과 똑같았죠. 오후에 남편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다. 이제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분명히 그 여자와 만날 거예요. 유진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도 아빠 안 와? 응, 아빠 바쁘시대.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녁을 또 둘이서 먹었어요. 민준이는 아빠 없는 저녁이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가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 그러게, 곧 한가해지실 거야. 아이를 달래는 말이었지만 유진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밤이 되자 다시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더 심했고 향수 냄새도 더 진했어요. 또 늦었네. 유진이 말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똑같은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회사 일이야? 그럼 뭐겠어?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진실을 듣는 게 더 무서웠죠. 이런 일이 1주일, 2주일 계속됐어요.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고 유진은 매일 혼자 기다렸어요.
민준이도 아빠가 없는 저녁에 익숙해져 갔어요. 엄마, 아빠 건강은 괜찮아?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유진 자신은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기다렸고 남편이 들어오면 모르는 척 했어요.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일찍 왔네. 유진이 말했어요. 응. 남편은 대답도 시큰둥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이야기? 알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유진은 TV를 끄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였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6개월 전부터.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6개월. 그동안 유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누구야? 회사 후배. 나보다. 예뻐. 바보 같은 질문이었지만 궁금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 이미 끝난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끝났다고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도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죠. 이혼하자. 결국 남편이 그 말을 했어요. 유진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을요. 민준이는 너가 키워. 나는 못 키워. 무책임한 말이었어요. 돈은 재산 분할 적당히 해주고 양육비도 줄게. 마치 사업 정리하듯 말하는 남편이 낯설었어요. 적당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살 수는 있을 거야.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2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던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시간 주면 안 될까? 생각할 시간? 이미 생각 다 했어.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여자와 결혼할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모르겠다니요. 가정을 포기하면서 그것도 확신이 없다니. 유진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남편이 다시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은 화장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12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결혼할 때의 기대, 민준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새벽까지 울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유진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41살, 경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여자. 그게 지금의 유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보자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인터넷을 켜고 이혼 후 취업이라고 검색했어요. 많은 정보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젊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41살 전업주부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 뿐이었죠. 그때 우연히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로스쿨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대한 정보였어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설마, 내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찾아보니 실제로 40대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공부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 거예요. 민준이도 돌봐야 하고요.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민준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없어요. 해보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보자, 김유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남편의 아내가 아닌, 민준이의 엄마가 아닌 김유진 자신으로서 말이에요. 그날 밤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 공부. 아이가 궁금해했어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거야. 변호사가 되려고. 변호사. 와, 멋있다. 민준이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어요. 하지만 힘들 수도 있어. 엄마가 공부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괜찮아. 나도 이제 중학생 될 건데.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어요. 우리 함께 힘내자. 응. 민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무너진 인생이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요. 41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2009년 1월 유진은 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책들을 사고 있었어요. 두꺼운 책들을 보니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중얼거리며 책을 넘겨봤어요. LET라는 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까지. 12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던 유진에게는 모든 게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책들을 펼쳐놓았어요. 엄마, 정말 어려워 보인다. 민준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지. 우리 살려면. 유진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어요. 언어이해 영역이었죠. 이게 뭔 소리야?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봤어요. 한 문제에 30분이 걸렸어요. 정답인지도 확신이 안 섰죠. 이런 식으로는 언제 다 풀어? 한숨이 나왔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 유일한 공부 시간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문제집을 펼쳤어요. 어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봤어요. 아직도 틀렸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를 학교에 보낸 후에도 계속 공부했어요.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논술 수업을 들었어요. 논술은 논리적 구성이 중요합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주변에는 대부분 20대 학생들이었어요. 유진만 혼자 나이가 많았죠. 아줌마도 로스쿨 가려고 해. 어떤 학생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공부 어땠어? 어려워. 정말 어려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아이의 응원에 힘이 났어요. 밤에는 또 공부했어요.
12시, 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져.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어요. 3월에 있을 LET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학원에서 같은 반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로스쿨 가려고 해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물었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을까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늦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생각했어요. 정말 늦은 걸까? 41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무모한 걸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찾았어.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아직. 빨리 찾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거야?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어요.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된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집은 팔아서 반반 나누고 예금도 반반. 양육비는? 월 50만 원 정도? 50만 원? 너무 적었어요. 민준이 키우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야. 남편은 그 이상은 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법을 몰라서 제대로 주장도 못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되면 달라질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3월 LET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이가 응원해줬어요. 고마워, 민준아. 아이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시험장에 갔더니 정말 젊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유진만 혼자 나이가 많아 보였죠.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견뎌야 했어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언어의해 문제를 읽어봤어요. 이건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문제가 이해됐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유가 있었어요. 추리논증 영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보다 할 만하네. 자신감이 생겼어요. 논술은 법의 목적에 대해 쓰는 문제였어요. 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어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결과 발표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에 이혼 절차가 진행됐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부인께서 경제활동을 안 하셨다면 위자료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허탈해졌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반반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만, 남편 측에서 재산을 숨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무력한 기분이었어요.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 내가 변호사가 되면 이런 여자들을 도와주고 싶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4월 말 LET 결과가 나왔어요.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합격.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엄마, 정말? 민준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응, 합격했어. 둘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면접과
서류 심사가 남아 있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41세의 늦은 나이에 왜 로스쿨에 지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했어요. 저는 이혼 과정에서 법의 무지가 얼마나 큰 약점인지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썼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로스쿨에 갔어요. 지원 동기가 특이하시네요. 면접관이 말했어요.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이가 많은 편인데 공부를 따라갈 자신이 있나요? LET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성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오니 후련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5월 말 최종 합격 발표가 있었어요. 또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합격. 수석은 아니었지만 당당히 합격이었어요. 엄마, 진짜 대단해. 민준이가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유진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로스쿨 합격했어. 로스쿨.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준비했어? 몇 달 전부터. 변호사 되려고? 응.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마 자신이 버린 여자가 변호사가 된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학비는 어떻게 할 거야? 대출 받을 거야. 힘들 텐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6월에는 이혼이 최종 확정됐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대출로 학비를 마련했어요. 민준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35평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서도 충분히 좋아. 민준이가 말했어요.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꿈을 이루는 걸 보는 게 더 좋아.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어요. 7월부터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민준이는 혼자서도 잘 지냈어요. 엄마, 힘들지?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8월 말, 드디어 로스쿨 입학 통지서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이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되는 거예요. 41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엄마, 정말 대단해. 나도 자랑스러워. 민준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함께 힘내자. 응. 입학식 전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그냥 누구의 엄마도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생 김유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스스로에게 답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면서요. 입학식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났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41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습이었어요. 출발. 집을 나서며 힘차게 말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어요. 차창 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모든 것이 희망차 보였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신입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였지만 30대도 몇 명 보였어요. 유진처럼 40대는 별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위축되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입학식이 시작됐어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3년간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진은 가슴이 뛰었어요. 3년 후에는 정말 변호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힘든 과정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없어요. 절대로요. 입학식이 끝나고 반 배정이 있었어요. 유진은 A반에 배정됐어요. 30명의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간단히 인사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편이네요.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첫 수업은 민법 총칙이었어요. 민법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교수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유진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소중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지식이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젊은 동기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이뤘어요. 유진은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이 점심이었어요. 혹시 같이 드실래요? 한 명의 동기가 다가왔어요. 30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네, 좋아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저는 강민수라고 해요. 회사 다니다가 왔어요. 김유진이에요. 저는 주부였어요. 주부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민수의 반응이 따뜻했어요. 왜 로스쿨에 오게 되셨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자세한 사연을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늦었지만 꿈을 이루고 싶어서. 민수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나이 때문에 걱정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늦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유진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네. 첫날부터 좋은 동기를 만난 것 같았어요. 오후 수업도 열심히 들었어요. 헌법, 형법, 모든 과목이 새로웠어요. 집에 돌아가서 민준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첫 수업 어땠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됐거든. 아이의 배려에 고마웠어요. 밤늦게까지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니까요. 41살 신입생 김유진의 로스쿨 생활이 시작됐어요. 첫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유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다른 동기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민준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하지만 사실은 몸이 힘들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학교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민법 수업에서 교수가 질문했어요. 혼인의 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유진이 손을 들었어요. 혼인으로 인해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 부양 의무, 정조 의무가 발생하며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으시나 봐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이혼 경험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쉬는 시간에 민수가 다가왔어요. 정말 잘 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요? 책으로 미리 공부했어요. 대단해요. 저는 아직도 헷갈려서 민수와 함께 스터디를 하기로 했어요.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공부하는 게 편할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중간고사가 다가왔어요. 유진은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어요. 엄마, 건강이 걱정돼. 민준이가 말했어요. 시험만 끝나면 좀 쉴게. 하지만 쉴 시간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첫 과목은 민법이었어요. 문제를 보니 어렵지 않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특히 가족법 부분은 자신 있게 풀었어요.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이었거든요. 다른 과목들도 무난하게 치렀어요. 결과 발표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에 새로운 수업들이 시작됐어요. 형법, 헌법, 상법,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다른 동기들이 술 마시고 놀 때도 혼자 책을 봤어요. 유진 씨, 가끔은 쉬셔야죠. 민수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상이에요. 사실 쉴 여유가 없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계속해야 했고, 민준이도 돌봐야 했거든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전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유진 씨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이혼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동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냥 경험 삼아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힘드시겠어요. 혼자 애 키우면서. 괜찮아요. 빨리 그 사람이 가기를 바랐어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도 따가웠어요. 변호사가 되면 달라질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어요. 성적표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어요. 와, 민법 A, 헌법 A, 형법 A. 전체 석차 5등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축하해줬어요. 운이 좋았나 봐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집에 가서 민준이에게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아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날 밤에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성취감에 푹 빠져서요. 2학기가 시작됐어요. 더 어려운 과목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하지만 자신감이 생겼어요. 1학기를 잘 해냈으니까요. 어느 날 가족법 수업에서 모의 재판을 하게 됐어요. 이혼 소송 사건이었어요. 유진은 원고 아내 측 변호사 역할을 맡았어요.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입니다. 유진이 변론을 시작했어요.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으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론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현실적이네요. 마치 실제 변호사 같아요. 교수도 칭찬했어요. 김유진 학생, 정말 훌륭한 변론이었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같은 대답을 했지만 이번에는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몇몇 동기들이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요? 책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질문이 쏟아졌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거든요.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성적이 발표됐어요. 유진은 전체 2등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동기들이 축하해 줬어요. 하지만 유진에게는 성적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요. 2학년이 시작되면서 실무 과목들이 늘어났어요. 법무실습 모의 재판, 리걸 클리닉.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실제 사건을 다루는 리걸 클리닉에서 이혼 상담을 맡게 됐어요. 첫 번째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언제부터셨어요? 차분하게 물었어요.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증거는 있으세요? 휴대폰에 문자들이 있어요. 유진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여성이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요. 법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물었어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반반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재산을 숨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유진이 설명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통장,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등록부 등등. 실무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어요. 지도교수가 감탄했어요. 김유진 학생, 정말 실무에 밝으시네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그 여성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어요.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서 재산 분할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김유진 학생 덕분이에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유진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받지 못했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어. 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 엄마가 겪었던 것처럼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엄마 멋있어.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2학년 말 또다시 성적이 발표됐어요. 이번에는 1등이었어요. 축하해요. 동기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하지만 유진은 술 대신 콜라만 마셨어요. 집에 가서 민준이를 돌봐야 했거든요.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한 동기가 물었어요. 간절해서 그런가 봐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3학년이 됐어요.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평균 15시간씩 공부했어요. 새벽 3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설렜어요. 드디어 변호사가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민준이가 걱정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가 오히려 엄마를 챙겨줬어요. 괜찮아.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쓰러졌어요. 유진 씨, 민수가 깜짝 놀라서 부축해줬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하지만 눈앞이 흐릿했어요. 병원에 가니 과로와 영양 부족이라고 했어요. 좀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몸이 망가지면 시험도 못 봐요. 억지로 며칠 쉬었어요. 민준이가 간병을 해줬어요. 엄마, 건강이 우선이야.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철든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어요. 몸이 회복되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요. 드디어 변호사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3년간의 노력이 하루에 결정되는 거였어요. 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이가 응원해줬어요. 고마워, 민준아. 아이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시험장에 갔어요. 3년 전 LET 시험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두 진지했고 긴장감이 팽배했어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선택형 객관식부터 풀었어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됐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기록형 주관식은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실무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가족법 문제는 자신 있게 풀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답안을 작성했어요. 구술 시험도 있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실무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재산 은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답변이었어요. 면접관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시험이 모두 끝났어요. 결과 발표까지 2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에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쓰면서 고민했어요. 나이와 경력 단절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쓰기로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몇몇 법무법인에 지원했어요. 면접 연락이 왔어요. 지원 동기가 특이하시네요. 면접관이 말했어요. 40대에 변호사가 되신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싶으신가요? 가족법, 특히 이혼 소송 분야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2년 1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합격. 유진의 이름이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우리 해냈어. 둘이 함께 울면서 기뻐했어요. 3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치킨과 콜라로 간단하게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생시켜서 미안했어. 아니야. 엄마가 꿈을 이루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이런 아이를 키웠다는 게 가장 큰 성취였어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시겠어요? 드디어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45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여성으로서 말이에요. 2013년 3월 서초동 한 법무법인의 작은 책상에서 유진의 변호사 생활이 시작됐어요.
김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무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새 정장을 입고 출근한 첫날이었어요. 45살에 시작하는 변호사 생활 떨렸지만 설렜어요.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사건부터 맡으시게 될 거예요. 선배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어떤 종류의 사건인가요? 교통사고, 임금체불, 이혼소송 등이요. 이혼소송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자신이 경험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첫 주는 주로 서류 정리와 법률 검토 업무였어요. 다른 변호사들의 사건을 보조하는 일이었죠. 유진 변호사님, 이혼소송 상담 건이 들어왔는데 맡으시겠어요? 사무장이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첫 번째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5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언제부터셨어요? 차분하게 물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증거는 있으세요? 휴대폰 문자와 카드 사용 내역이 좀. 여성은 가방에서 프린트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유진이 찬찬히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유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여성이 안도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수입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분류이 명확하니까 상당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요. 법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반반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유진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남편이 재산을 숨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라면 더욱 그렇죠. 과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빠뜨리지 말고 다 조사해야 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제가 다 알아보겠어요. 유진은 그 여성의 사건에 매달렸어요. 남편의 재산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숨겨진 재산이 있었어요. 처남 명의로 된 부동산과 어머니 통장에 숨겨둔 예금이 있었죠.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의뢰인이 놀라워했어요. 경험이에요.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씁쓸했어요. 자신이 당했던 일이니까요. 법정에서 변론할 때였어요.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또한 피고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제시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할 줄 몰랐던 거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유진이 계속 변론했어요. 모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판사도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판결 결과는 대승이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60%라는 파격적인 판결이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다른 변호사들은
이 정도까지 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는 이런 일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자신의 과거를 공개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유진에게 이혼 소송 의뢰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김유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달인이래. 제3분할에서 정말 실력이 좋다더라.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두 번째 사건도 비슷했어요. 40대 주부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워요. 또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지치지 않았어요. 이런 여성들을 도와주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겠어요. 이번에도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법인 등기부, 세무서 신고 내역, 거래처 명단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의뢰인이 놀라워했어요. 당연하죠. 제 일이니까요. 그 사건도 승리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사건도 연달아 성공했어요. 유진의 명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법무법인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유진 변호사 정말 대단하네요. 동료, 변호사들이 칭찬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이렇게 높은 승률을 보이는 변호사는 드물어요. 하지만 유진은 겸손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운이 아니야. 경험이야. 1년이 지나자 유진은 법무법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았거든요. 유진 변호사님, 파트너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표 변호사가 말했어요. 파트너요? 네, 이혼 전문 파트너로 모시고 싶어요. 45살의 파트너가 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실력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졸업 후 처음 열리는 동창회였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거네요. 연락을 받고 유진은 망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한 여자가 무슨 면목으로 동창회에 가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변호사 김유진이니까요. 가볼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동창들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이혼한 여자를 어떻게 대할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동창회 날이 다가왔어요. 유진은 일부러 평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검은색 니트의 청바지, 가방도 오래된 걸로 골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입고 가지?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냥 편하게 가려고.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동창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에 도착했어요. 예상대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많았어요.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 반짝이는 보석들. 유진의 소박한 차림새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유진아. 가장 먼저 반긴 건 학창시절 같은 반이었던 선미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유진의 옷차림을 훑고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오랜만이야, 선미야. 유진은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선미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도 큼직했어요. 너 정말 오랜만이다. 20년 만이지. 그러게. 시간 참 빨라. 너 지금 뭐해? 결혼은 했고. 선미의 질문이 시작됐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이혼했어.
지금은 직장 다니고 있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목소리도 한 톤 낮아졌어요. 힘들었겠다. 애는 있어. 아들 하나 있어. 이제 대학생이야. 그래.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겠네.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동창들에게 가서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수군거리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점점 더 많은 동창들이 모여들었어요. 대부분 결혼한 상태였고 남편 자랑이나 자녀 자랑에 여념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은 의사야. 우리는 변호사인데 로펌 대표더라. 남편이 회사 임원이라서 해외 출장이 잦아. 모든 대화가 남편 중심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남편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유진이 너 혼자 왔네? 남편은? 혜숙이라는 동창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가벼운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혼자야. 이혼했거든.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내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요즘 이혼 정말 많이 하더라. 애 키우기 힘들겠네. 혼자 사는 게 어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직장은 뭐 하는데? 선미가 다시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할 타이밍인지 아직인지. 법무법인에서 일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들의 반응이 더 궁금했거든요. 아, 사무직이구나. 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법무법인이면 괜찮겠네. 안정적이고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사무직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직업이군.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주변에서는 계속 남편 자랑이 이어졌어요. 우리 남편 작년에 승진해서 부장 됐어. 우리는 집을 하나 더 샀어. 투자용으로. 올해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남편이 휴가 내줘서. 모든 성취가 남편 덕분이었어요. 자신만의 성취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유진아, 재혼 생각은 없어. 선미가 조언하듯 말했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빨리 해야지. 나중에는 더 어려워져.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특히 경제적으로. 여자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편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전히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생각해봐. 좋은 사람 소개해 줄 수도 있어. 선미의 친절한 척하는 말에 유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적당한 시간에 일어날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혼녀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누군가의 말이 들렸어요. 이혼녀라는 단어에 담긴 편견이 느껴졌어요. 마치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는 것 같았어요. 나는 먼저 가볼게. 유진이 일어서자 동창들이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그 아쉬움도 진심이라기보다는 예의상이었어요. 벌써 좀 더 있다가. 시간이 너무 빨라. 연락하자. 선미가 손을 흔들었지만 유진은 그녀가 진짜로 연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여자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기혼 여성은 많지 않으니까요. 혹시 자신의 남편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겠죠. 한정 식당을 나서면서 유진은 생각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만약 자신이 변호사라고 말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명함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다를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동창회 어땠어? 재미있었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얻은 게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편견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동창들 다 잘 살고 있어. 글쎄, 겉으로는 그런 것 같더라.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걸요. 실제로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는 의뢰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통받는 사람들.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민준이가 말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남편 자랑만 하는데 엄마는 혼자서도 당당하잖아.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유진은 거울을 봤어요. 45살의 여성이 비쳤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닌 변호사 김유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 당당하게 살자.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다음 동창회 때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때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편견들을 하나씩 깨뜨려 줄 거예요. 여자도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아니, 혼자서 더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줄 거예요.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큰 성공을 이뤄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변호사 김유진이야. 그 날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첫 번째 동창회가 끝난 후 2년이 흘렀어요. 유진의 변호사 생활은 날로 발전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명성이 법조계에 널리 알려졌거든요. 김유진 변호사 아세요? 이혼 소송에서는 정말 최고래요.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의뢰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하루에 10건이 넘는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모두 이혼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의뢰인들에게 유진은 항상 같은 답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승소율 95%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거든요. 2015년에는 올해의 변호사상을 받기도 했어요. 이혼 소송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김유진 변호사님께 상을 드립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유진은 눈물이 났어요. 7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가 박수를 쳐줬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었어요. 모든 게 민준이 덕분이야. 유진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2016년에는 드디어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어요. 김유진 법률사무소. 간판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어요. 사무실은 서초동 한복판에 있었어요. 30평 규모의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도 3명이나 뽑았어요. 소장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 줬어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함께
함께 열심히 해봐요. 개업 첫날부터 상담 예약이 가득 찼어요. 유진의 실력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김유진 변호사님이시죠? 정말 뵙고 싶었어요. 한 의뢰인이 말했어요. 제 친구가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입소문의 힘이었어요. 그해 여름 또다시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유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엔 진실을 말해볼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2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하지만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공개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반응, 변화를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동창회 당일, 유진은 신중하게 옷을 골랐어요. 이번에는 명품 정장을 입었어요. 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게 품격 있게 입었어요. 헤어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봤어요. 명함도 넉넉히 준비했어요. 김유진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2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같은 한정식당,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유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유진아. 선미가 가장 먼저 반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완전 달라졌네? 뭔가 달라 보여. 유진의 옷차림을 보는 눈빛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안녕, 선미야. 유진은 여유롭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구석자리가 아닌 중앙 테이블에 앉았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다. 뭔가 분위기가. 계숙이 말했어요. 고급스러워 보여. 다른 동창들도 유진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2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어때? 재혼했어. 선미가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됐어요. 아니, 혼자 잘 살고 있어. 유진의 대답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여자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 정의가 끼어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여전히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런 편견에 맞서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여자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 그렇긴 하지만 선미가 말끝을 흐렸어요. 넌 법무법인 사무직이잖아.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지 않아? 2년 전 유진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직으로는 아무래도 한 달에 얼마나 받는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모두 유진을 하향 조정하려는 질문들이었어요. 사무직. 유진이 반문했어요. 내가 언제 사무직이라고 했어?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그럼 뭐 하는데?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명함을 본 동창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표. 큰 글씨로 적힌 직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 선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가? 언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지 5년 됐어.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개인 사무소 운영하고 있고 동창들의 시선이 복잡해졌어요.
방금까지 동정하고 우월감을 느끼던 대상이 갑자기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전문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계숙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말 안 했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 유진은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너희들 반응이 궁금했거든. 선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난번에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이혼녀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했던 말이, 재혼 빨리 하라고 했던 말이, 여자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던 말이, 모든 게 부끄러워졌어요. 미안. 그때 몰라서. 선미가 어색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실제로 이혼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거든. 유진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이제 동창들의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호사 되기 어렵지 않았어. 40대에 로스쿨 들어간 거야? 수입은? 어때? 유명한 사건도 맡아봤어. 모든 질문이 존경 어린 톤으로 바뀌었어요. 2년 전과는 180도 다른 반응이었어요. 정말 대단해.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 유진은 하나하나 성의껏 대답해줬어요. 40대에 로스쿨에 들어간 이야기, 새벽까지 공부했던 이야기, 첫 승소의 기쁨. 동창들은 경탄하며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다. 나는 남편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냈다니. 감탄사가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태도 변화가 순전히 자신의 직업 때문이라는 걸요. 만약 여전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주로 맡아? 선미가 물었어요. 이제는 존댓말을 쓰지 않지만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혼 소송 전문이야. 이혼 소송. 응.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유진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설명했어요. 승소율이 95%야. 95%. 동창들이 놀라워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럼 돈도 많이 벌겠네.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럭저럭 살만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수입이 있었어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부럽다. 계숙이 말했어요. 나는 남편 월급에만 의존하고 사는데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자신들의 처지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대단해.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네. 선미가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 또 다른 동창이 물었어요. 남자 없이 사는 게 여전히 남자가 있어야 완전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전혀. 오히려 자유로워. 유진의 답변에 동창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난 남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여전히 의존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유진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 유진의 말에 동창들이 조용해졌어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재혼 생각은 없어. 선미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톤이 달랐어요. 2년 전처럼 조언하는 투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글쎄, 지금은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이 재미있다고? 응.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유진의 눈에는 열정이 빛났어요. 동창들은 그런 유진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자신들은 일을 즐거움이 아닌 의무로 생각했거든요. 아니, 대부분은 일조차 하지 않았어요. 부럽다, 정말.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는 매일이 똑같아. 애들 학원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다른 동창들도 비슷했어요. 자신만의 정체성이 없었어요. 모든 게 가족 중심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더욱 달라졌어요. 동창들은 유진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혼 상담도 해줘?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사실 나도 요즘 남편이랑 문제가 있어서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많았거든요. 나중에 따로 연락해. 유진이 말했어요. 명함 하나 더 줄 수 있어? 선미가 물었어요. 우리 친구가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든. 유진은 명함을 나누어 줬어요. 동창들이 명함을 받는 모습이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받았어요. 정말 대단해, 유진아. 개숙이 감탄했어요. 40대에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나도 뭔가 해야겠어. 나도. 너 보니까 자극받는다. 동창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유진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선미가 말했어요. 너 덕분에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됐어.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뭔가 해야겠어.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유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자극을 준 것 같았어요. 다음에도 만나자. 이번에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유진은 만족스러웠어요.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창들의 반응 변화도 흥미로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겉모습에 좌우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본성이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이 됐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동창회 어땠어? 좋았어. 이번에는 정말 좋았어. 다들 엄마가 변호사라는 거 알고 놀랐겠다. 그렇더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그날 밤 유진은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순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순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변호사 김유진으로서의 당당한 인생이요. 두 번째 동창회가 끝난 후 3년이 더 흘렀어요. 2019년 겨울 유진의 개인 법무사무소는 서초동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로펌이 됐어요. 직원도 15명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2배로 확장했어요. 김유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 아래로 매일 수십 명의 의뢰인들이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승리한 후 찾아온 거였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요.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진아, 나 선미야. 동창 선미의 목소리였어요. 선미야, 오랜만이다. 미안한데, 혹시 시간 있어? 상담 좀 받고 싶어서.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다음 날 선미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부터? 1년 전부터인 것 같아. 처음엔 의심만 했는데. 선미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런 증거들이 나왔어. 문자 내용과 통화 기록들이었어요. 유진은 꼼꼼히 살펴봤어요. 충분한 증거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원해. 모르겠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유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그런 건 아니야. 정말 그래. 결혼하고 나서 줄곧 집에만 있었어.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예전의 유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 너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 게 아니야. 간절했을 뿐이야.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선미와의 상담이 끝난 후 유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동창회에서 화려하게 보였던 친구들도 실상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혜숙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유진아, 나도 상담 받고 싶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도박을 해. 빚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문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걱정하지 마. 도박 빚은 아내에게 상속되지 않아. 정말? 응. 그리고 재산 분할할 때도 도박 빚은 제외돼. 혜숙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 목록을 만들어 봐. 유진은 체계적으로 조언해줬어요. 몇 주 후에는 정의도 찾아왔어요. 나는 이혼이 아니고 다른 고민이 있어. 뭔데?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너 보니까 부러워서. 뭘 하고 싶은데? 카페라도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에는 법률 상담이 아닌 인생 상담이었어요. 먼저 사업계획서부터 써봐. 사업계획서. 응. 어떤 컨셉의 카페를 할 건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유진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로스쿨 시절 배운 지식들이 도움이 됐어요. 동창들이 하나둘 찾아오면서 유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변호사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요. 같은 세대 여성들의 멘토가 되고 있었어요. 그해 말 3번째 동창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유진이 주최했어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은 파티를 연 거였어요. 와, 여기가 유진이 사무실이야?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놀란 거였어요. 정말 성공했구나. 부럽다, 진짜. 하지만 이번에는 질투보다는 존경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건배, 동창들이 잔을 들었어요. 유진이의 성공을 위해. 유진은 잔을 들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고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고마워, 모두들.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가 뭘 했다고? 선미가 웃으며 물었어요. 격려해 줬잖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유진의 말에 동창들이 웃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격려가 아니라 무시였지만 그것조차 유진에게는 동기부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 계숙이 말했어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데 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우연이야.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상황, 너는 스스로 만든 거잖아. 정희가 말했어요. 나 요즘 카페 준비하고 있어. 너 덕분에. 정말. 응. 다음 달에 오픈해. 동창들 사이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유진의 영향을 받아서 각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도 남편이랑 상담받고 있어. 선미가 말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 아직은 모르겠어. 일단 부부 상담부터 받아보고. 잘했어. 유진이 격려했어요.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할게. 파티가 끝나고 동창들이 돌아간 후 유진은 혼자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상장들을 바라봤어요. 올해의 변호사상, 이혼소송 우수 변호사상, 여성인권 기여상. 수많은 상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다른 거였어요. 의뢰인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편지들을 읽으며 유진은 뭉클했어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이었어요. 엄마, 정리 도와줄까? 고마워. 오늘 동창회 어땠어? 좋았어. 모두들 변하고 있어. 엄마 영향이겠네. 그럴까?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민준이가 벽에 걸린 신문 기사를 가리켰어요. 40대 이혼 후 변호사 된 김유진 씨의 감동 스토리. 몇 년 전 기사였지만 아직도 사무실에 걸려 있었어요. 이 기사 보고 엄마한테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 그렇더라.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살려고 몸부림쳤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지. 민준이의 말에 유진은 웃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자신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 일들인데. 참, 엄마. 민준이가 말했어요. 나도 법대 진학하려고 해. 정말. 응. 엄마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꿈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좋아. 우리 모자가 함께 법조계를 이끌어가자. 유진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어요. 몇 달 후, 유진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선미가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꽃집을 차렸다고 했어요. 정말. 응. 너 덕분이야. 전화 너머 선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용기를 줘서 고마워. 잘 됐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계숙도 남편의 도박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3분할을 통해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정희의 카페도 성공적으로 오픈했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다고 했어요. 유진은 뿌듯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2020년 새해 유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혼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만드는 거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직원들이 적극 찬성했어요. 소장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무료 법률 상담소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창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 줬어요. 유진아, 정말 대단해. 선미가 말했어요.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혼 여성의 성공 신화, 김유진 변호사. 법조계의 새로운 희망, 40대 늦깎이 변호사. 기사 제목들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에게는 언론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해 여름, 네 번째 동창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정의의 카페에서 모였어요. 정말 아늑하다. 유진이 감탄했어요. 고마워. 너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어. 정의가 커피를 내와 주었어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만든 커피였어요. 맛있다. 정말 다행이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선미는 꽃집이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혜숙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정희는 카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정말 많이 변했다. 유진이 말했어요. 그러게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야.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선미가 말했어요. 너가 먼저 용기를 보여줘서. 아니야. 각자가 해낸 거야. 유진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유진은 거울을 봤어요. 50세가 된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활력이 넘쳤어요. 정말 멀리 왔구나.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12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이혼녀에서 성공한 변호사까지. 믿어지지 않는 변화였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엄마, 뭐해? 그냥 생각 좀. 무슨 생각? 지난 일들 후회돼. 전혀. 오히려 감사해. 감사해? 응.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어. 민준이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정말 최고야. 고마워.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동창회가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서 기뻤다. 나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50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도 꿈이 많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아들과 함께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어요.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요. 할 수 있어. 창밖의 별들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큰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 50세 변호사 김유진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혼으로 시작된 절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성공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잠자리에 들면서 다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늦어도 늦지 않다. 그것이 김유진의 인생이 증명해낸 진리였어요. 41살에 시작해서 50살이 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그녀의 이야기.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었어요.